안녕하세요. 프린터 부클릿 강의 프로그램 세 번째 시간 인쇄와 제본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 판형, 인쇄, 제본, 후가공, 마지막으로 서점 추천입니다. 첫 번째로 종이입니다. 우선 종이라 함은 식물의 섬유질을 물에 불린 뒤에 얇게 펴서 말려 만든 물질입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하는 종이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량, 두께, 방향성, 표면성, 양면성, 백색도입니다. 우선 평량은 1mm 제곱 크기 종이의 무게를 말합니다. 단위는 그램, 미리 제곱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께입니다. 종이의 두꺼운 정도를 말하며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또는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1마이크로미터는 0.001mm입니다. 종이의 방향성은 결이라고도 부르며 종목, 즉 세로와 횡목, 가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표면성입니다. 종이의 매끄럽거나 거친 성질을 말합니다. 평활도와 거침도로 나뉩니다. 양면성은 종이의 윗면과 아랫면이 가지고 있는 표면성의 차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색도는 종이의 휜 정도, 즉 파란색 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종이를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종이 제조 공정에서 코팅제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로 나뉘는데요. 코팅액을 사용했다면 도공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도공지로 불립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종이를 확대해서 보면 종이는 결코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종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며 사이사이에 홈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다 선명하고 또렷한 인쇄 표현을 위해서 위에다 코팅액을 바르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공지로 부르고 도공지가 되면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고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이미지가 많은 인쇄물, 예를 들어 사진집, 잡지, 포스터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트지, 스노우지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이 코팅액을 바르지 않고 원래 재질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비도공지라고 부릅니다. 이 덮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덮지 않으면 광택이 덜하고 적당한 밝기를 가지게 돼서 보다 편안한 독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같은 글이 많은 인쇄물이나 종이 위에 직접 필기를 해야 하는 노트, 스케치북 등의 기록물에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백상지, 즉 모조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책의 본문이 이 백상지, 즉 모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장은 아트지와 스노우지, 그리고 백상지만 소개해드렸지만 이 외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종이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이들을 국내에서는 두성종이, 무림페이퍼, 삼원특수지, 삼화재지, 전주페이퍼, 한국재지, 한솔재지, 화인페이퍼 등의 개발 유통사가 개발하고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곳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별표로 마킹을 해놓았습니다. 이 중 직접 오프라인에서 종이를 만져보고 소량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숍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성종이의 인더페이퍼샵이 있습니다. 이 인더페이퍼샵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원특수지의 페이퍼모어도 있는데요. 이곳은 서울 성동구 자동차 시장길에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종이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또 한번 구매해보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되니까요. 근처에 가실 일 있을 때 한번 마스크 꼭 쓰고 조심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책의 판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책의 판형이라 함은 한마디로 크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배배판부터 시작해서 36판까지 정말 다양한 판형들이 있는데요. 옆에 A와 B 사이즈를 기재해뒀으니 비교하면서 어떤 사이즈가 내 책에 어울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자주 사용하는 판형은 우측 상단에 별표를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은 인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쇄를 말하기에 앞서 색상의 개념부터 짚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색상의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GB고요. 두 번째는 CMYK입니다. 이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고 CMYK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RGB는 스크린을 기반으로 하고요. 즉
빛이 그 매개가 됩니다. 이 RGB는 가산 혼합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밝게 되고, CMYK는 반면 프린트를 기반으로 하고, 즉 잉크가 매개가 됩니다. 이 CMYK는 모이면 모일수록 어두워지는 감산 혼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을 4도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풍부한 색 표현을 위해 여기에 라이트 사이안, 라이트 마젠타를 추가해 인쇄하기도 하는데요. 4도에 2도를 더해 6도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CMYK로 할 수 없는 강렬한 색 표현을 위해 금, 은, 형광 등의 별색을 추가해서 인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인쇄와 출력의 차이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쇄는 오프셋 인쇄로 대표되고요. 출력은 레이저 출력으로 대표됩니다. 인쇄는 C, M, Y, K 4가지 컬러판을 순서대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이라면 정확하고 섬세한 색 표현을 할 수 있고, 단점이라면 소량시 비싸며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출력은 한 번에 뿌려지는 토너 가루를 다리미처럼 가열 접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장점이라면 강한 색 대비가 있겠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단점은 대량으로 넘어갈 시 비싸고 표현력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간단한 사무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인쇄는 선명한 색 표현이 필요한 책, 포스터 등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프셋 인쇄의 소량시 비싼 부분을 인디고 인쇄가 해결하고요. 속도가 느린 부분은 UV 인쇄가 해결을 합니다. 레이저 출력의 고질적인 낮은 표현력은 최신에 나온 성능 좋은 장비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슬로워크에서 제작한 도안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표지 포함 36페이지의 책을 무선 제본한다고 했을 때 레이저 출력으로 한다면 최대 작업 크기는 약 A3이므로 A3에는 A4 2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총 18장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를 재단하고 제본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오프셋 인쇄로 넘어가서 도안에 나와 있다시피 C판, M판, Y판, K판을 걸쳐서 인쇄가 되고, 최대 작업 크기가 약 A1이므로 한 장에 8개의 페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권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장수는 4장뿐이 안됩니다. 여기서 잉크를 건조한 뒤에 재단하고 제본 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저 C판, M판, Y판, K판은 어떤 특정한 인쇄물을 위해서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 인쇄했을 시 비싸고, 대량으로 인쇄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제본입니다. 제본의 종류는 꽤 많지만 그중 몇 가지만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제본의 성격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영문을 같이 병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철제본입니다. 중철제본은 종이를 겹쳐 반으로 접은 후 접은 부분에 스테이플러로 철심을 박는 제본입니다. 페이지는 4의 배수로 작업이 되어야 되고 책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점은 제작하기 쉽고 저렴하며 잘 펴집니다. 단점은 많은 장수를 소화하지 못하고 내구성이 약한 편입니다. 옆 중철제본은 제가 의역한 것인데요. 스텝 스티치드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 이 제본은 종이를 모아두고 앞쪽에서 조금 더 강한 스테이플러를 사용해 내리찍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펼침성을 위해 칼선을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고리제본입니다. 고리제본은 중철제본과 원리는 동일하나 스테이플러 심이 다르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스테이플러 심이 저런 식으로 고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적으로도 특이하고 책을 어딘가에 걸 수도 있는 재미있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본입니다. 실제본도 중철제본처럼 종이를 포갠 다음에 스테이플러가 아닌 바느질로 실을 엮게 됩니다. 흔히 떡제본이라고도 부르는 낱장제본은 종이를 포갠 뒤 책등 쪽에 글루건을 통해 접착하는 제본입니다. 낱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뜯어내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돌려 말하면 내구성이 약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은 무선제본입니다. 흔히들 낱장제본과 무선제본을 헷갈려들 하는데요. 종이를 모아 책 등 부분에 글루건을 칠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무선제본은 낱장제본같이 통종이가 아닌 중철제본식으로 종이를 폭에서 모은 다음에 그 폭에 모은 여러 종이들을 글루건으로 붙인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선제본은 낱장제본에서 부족한 내구성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무선제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EVA 바운드고 두 번째는 PUR 바운드입니다. EVA 바운드가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무선제본인데요. 이 EVA랑 PUR이 뭐냐면 바로 이 글루건에 사용되는 풀의 종류입니다. 이 EVA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펼침성이 좋지 못하고요. PUR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 펼침성이 굉장히 좋아진 제본입니다. 사진과 같이 EVA 바운드를 사용한 책은 저렇게 펼침성이 좋지 못하고요. PUR 바운드를 사용한 책은 보시다시피 180도로 책이 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UR 바운드를 180도 무선제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사철제본인데요. 사철제본은 어떤 완성된 제본이라기보다는 노출제본과 양장제본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철제본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로 종이들을 묶은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책 등에 풀칠을 하게 되면 노출제본이 되는데요. 특유의 미감과 내지 종이의 색상이 보인다는 점에서 재미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철제본에서 종이나 판을 덧대면 양장제본이 되는데요. 모든 제본을 통틀어 가장 내구성이 좋은 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장제본은 끝에 종이가 모여지는 모양에 따라 라운디드 그리고 스탠다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 환양장과 각양장이라고 부릅니다. 테이프 바운드라고도 부르는 띠제본은 종이를 모아 테이프로 엮는 방식입니다. 띠제본의 장단점이라면 중철제본과 똑같은데요. 장점은 제작하기 쉽고 저렴하며 하지만 잘 펴지지는 않습니다. 단점은 많은 장수를 소화하지 못하고 내구성이 몹시 약한 편입니다. 그 다음은 링제본입니다. 링제본에는 와이어오, 코일, 콤보가 있습니다. 모두 링의 종류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제본입니다. 스크류 바운드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텐데요. 종이를 모아 구멍을 뚫고 그 사이에 나사를 끼우는 제본 방식입니다. 이 또한 옆 중철제본처럼 칼선이 필요한 제본입니다. 그 다음은 후가공입니다. 후가공도 몇 개를 추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코팅, 형압, 다이커팅, 박이 있겠습니다. 후가공에서의 코팅은 인쇄물에 코팅액 또는 코팅 필름을 덮어 내구성을 높이고 시각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크게 유광 코팅과 무광 코팅으로 나눌 수 있고 부분적으로 코팅을 해 특수한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형압인데요. 형압에는 엠보싱, 즉 양각, 디보싱, 음각이 있겠습니다. 이 또한 시각적인 연출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데요. 지면에 입체적인 질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커팅입니다. 흔히들 도무송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다이커팅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재나 금속으로 특수한 판을 만들어서 모양대로 인쇄물에 구멍을 낼 수 있는 후가공입니다. 그 다음은 박입니다. 금, 은 또는 다양한 색상의 박을 압력을 주어 인쇄물에 붙이는 후가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볼만한 서점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네 서점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전국의 동네 서점의 위치와 각종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대형 서점이 아닌 소형 서점이 이곳저곳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형 서점들에서는 대형 서점에선 찾아보지 못하는 다채로운 독립서적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한 같이 진행하는 문화행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쇄와 제본을 다룬 만큼 흥미로운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서적을 접할 수 있는 서점을 몇 개 골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종로구에 있는 더북소사이어티, 용산구에 있는 포스트 포에틱스, 마포구에 있는 비플랫폼, 서대문구에 있는 유어마인드입니다. 여기서 북웍스라 함은 예술책을 말합니다. 책 형식을 빌린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서도 있는데요. 개강 그래픽의 35번째 이슈, 북 디자인스를 추천합니다. 11명의 그래픽 디자이너의 북 디자인을 다루는 이 책은 디자이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 될 때 구매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